정규분포로 갑니다. 자, 정규분포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오늘 나올려나?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를 연결시키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정규분포는 이항분포랑 느낌이 조금 달라. 이항분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 문제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든 숨기는 거. 그래서 너네가 찾아나가는 거. 그치? 뭐 찾아나간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상황이 주어지는 거고 상황을 읽어 나가면서 뭐 그 확률분포표를 그려본다든지 확률분포표? 그렇지. 확률분포표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정의 자체 그 상황 자체를 정의랑 연결시켜 본다든지 해서 이항분포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이항분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었다면 정규분포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분포를 줍니다. 정규분포 문제입니다라는 말을 줘요. 대신에 첫 시작이 이항분포를 시작할 수는 있지. 오케이, 그거는 좀 정규분포 후반부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연결돼서 이항분포를 시작하는 문제는 결국 처음 시작은 뭐겠어? 이번에 기말고사도 역시 이 문제가 이항분포이구나 라는 걸 먼저 캐치하고 근데 이걸 구하라고 하네?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야겠네? 이걸 너네가 파악을 하는 거.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거 떠나서 그냥 대부분의 이항분포랑 연결시키지 않는 대부분의 정규분포 문제를 보면 그냥 정규분포라고 줍니다. 정규분포는 뭔가 약간 이제 진짜 찐 공대스러운 거. 자, 너 한번 생각해봐. 공대라는 거는 수학 같은 거, 수식 계산을 많이 할 것 같은 과잖아. 그지? 근데 실제 실무적인 느낌으로 가면은 모든 것들을 너가 뭔가 계산을 얻어내지 않아. 실제로는. 정규분포도 조금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온 과를 가지고 그냥 예를 들게. 나는 이제 건축공학과입니다. 건축공학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내가 이제 전공했던 거는 이제 건축 구조 설계라고 해서 구조공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건물을 짓는다고 치자. 그때 내가 이제 배운 전공이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건물 용도가 일반적인 상가로 활용될 예정이니 건물 바닥을 이 매층마다 바닥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야 될까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잖아, 다. 그럼 뭐 철근을 몇 개를 심어야 되고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우리 과가 할 일이야. 근데 좀 높은 건물들, 막 10몇 층, 20몇 층, 막 30몇 층 가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요즘 뭐로 지어? 철골이라고 해서 너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공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H 형광이라고 부르는데 H 모양의 커다란 쇠 파이프 같은 게 바닥에 빵빵 꽂혀 있고 막 연결되어 있는 거 봤냐 안 봤냐? 이렇게 생긴 거. 봤지? 이걸 이제 H 형광이라 부르거든. 이게 이제 건물 바닥 여기다 철근 대신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 위에다가 혹은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올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콘크리트들은 또 철근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거든. 좀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철골로 많이 지음. 이게 더 튼튼하기도 하고 뭐 이제 만들기도 쉽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겠지. 오래 걸리잖아 콘크리트는. 그지? 어쨌든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는 떠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용 건물도 뭐 학교 건물도 무슨 건물도 다 모든 건물을 철골로 짓는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라고? 저 바닥 두께라던가 저 H 형광의 두께나 뭐 이거 하나하나의 두께들 있지. 아니면 이거 전체 길이라던가 이거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길고 짧냐에 따라 당연히 버티는 힘은 달라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힘을 하중을 딱 계산을 해. 그래가지고 몇 개의 간격으로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몇 개를 넣어주면 되고 그때 하나하나의 두께는 뭐 30cm짜리 뭐 15cm짜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계산하는 역할이잖아. 그러면 내가 쫙 계산을 해서 20cm짜리 10cm짜리 이거 철골이 10개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주세요 하고 현대 제철이나 아니면 포스코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만들어주냐? 아니지.
안 만들어주지. 왜? 걔네들은 있잖아. 주문을 받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고작 10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물론 한 건물에 뭐 100개 이상 들어가겠지만 고작 100개, 200개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그지 않니? 우리나라 모든 건물들을 짓는데 거의 그 한 8, 90%는 다 현대제철이고 포스코 아니겠니? 그지? 그럼 걔네들이 오히려 미리 만들어서 이게 하루에 뭐 200개, 300개, 1000개 몇 개를 만드는지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주문을 해가지고 발주 들어온 거 막 뽑아내서 이제 뭐 해외로도 수출을 하든 저기 해외 현장에 현대가 짓고 있는 현장에는 당연히 현대제철이 갖다 줄 거 아니야. 거기다 가져다 주든 그거를 하려면은 계속 걔네들은 쉴 새 없이 공장에서 뽑아내야 되잖아. H형광을. 그지? 주문에 넣고 쇳물 부어서 식혀가지고 굳혀가지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는 15cm, 누구는 25, 10cm짜리, 누구는 35, 17cm짜리를 계속 달라고 하면은 그거 다 만들어줄 수 있어? 못 만들어.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한 게 그거다. 현대제철이면 현대제철, 포스코면 포스코에서 사이즈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 지들 회사용. 그러면서 뭐를 제공을 해주냐면은 나 같은 구조 계산하는 사람한테 얘가 버틸 수 있는 힘에 대한 데이터를 쫙 줘. 그럼 나는 그 데이터만 받아다가 사실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내가 스스로 수계산을 해서 내가 딱 적합한 이제 사이즈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읽으면서 나는 그거에 맞춰 나가는 거야. 아, 포스코에서 15cm짜리를 만들어내니 나는 이거를 이 1m 50cm 간격으로 뭐 5m 간격으로 50m 간격으로 심어 놓으면 되겠네 라는 거를 내가 계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실제 공대야. 이제 실무 쪽의 공대. 대학교 1, 2, 3학년들이 배우는 거는 수계산이야. 근데 실무 쪽으로 넘어가는 뭐 4학년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원생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배운 수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데이터 읽어나가기야. 정규분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제 처음 정규분포를 고등학생 때 배울 때는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근데 대학교 가서 이 실무 같은 거를 배워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해주거든. 자, 어쨌든 정규분포는 뭔가 이항분포처럼 우리가 수계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데이터 읽어주기입니다. 자, 간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이 길었는데 정규분포라는 게 뭐야?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자연 현상들은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치? 학생들이 두뇌가 똑똑한 정도도 결국에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이지. 그지? 대한민국에 졸라게 똑똑한 아인슈타인들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맞죠? 저기 중국에는 멍청한 애들만 태어나고 인도에는 졸라게 똑똑한 진짜 수학 천재들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지? 미국은 평타치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다 골고루 똑똑한 사람부터 좀 멍청한 사람들까지 쫙 있을 거고, 그 멍청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학생 성적이나 이런 거를 시키기가 노력 여부랑 뭐 같이 결합됐다고 치자. 어쨌든 학교의 1등급 학생들이나 100점에 가까운 학생들은 적어. 물론 9등급 학생들도 적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3, 4, 5등급에 머물러 있잖아. 그지? 거기서 조금씩 노력하면 올라갔다가 조금 노력 안 하고 놀았으면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어쨌든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있고 실제 자연현상은 이렇게 되잖아. 사람들의 키도 마찬가지야. 그 뭐 한국 남성들의 키가 175쯤 되나? 그러면 175 주변에 제일 많이 바글바글 모여있지. 근데 저기 뭐 한 190쯤 되는 사람들 극히 일부지만 있잖아. 극히 일부는 뭐 한 2m 가야 되나? 아무튼 2m 10cm짜리들도 진짜 드물지만 있잖아. 한국에도 있고. 그지? 남자 중에서 한 150 된 사람 없지는 않잖아. 있기는 하단 말이야. 전 세계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왜? 사람의 키도 자연 현상이니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다?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인데 뭐 그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는 뭐다? 지금처럼 분포 상태가 뭐 가운데 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면서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루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자, 너네 교과서 순서로는 이산,
교과서 순서로는 이산, 이항, 연소, 정규 순으로 배우지만 빨리 들어왔다. 근데 내가 가르친 순서로는 이산, 연속, 이항, 정규기 때문에 이미 연속은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로 풀 거다. 너의 확률 어떻게 구해? 확률 분포 곡선에 대하여 민넓이, 그지? 확률 밀도 함수의 그 곡선에 대하여 민넓이를 확률이라고 한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전체 민넓이 합은 1이다. 이런 걸로 뭐 K값 구하고 A값 구하고 했었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했었잖아. 맞지? 어쨌든 그래서 정규 분포도 뭐다? 이 민넓이는 얼마? 확률, 즉 1. 근데 대칭형이니까 뭐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대칭형이니까 얼마? 뭐 0.5.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걸 이제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내가 뭐 정의를 쓰기가 좀 애매해지고 그냥 원래는 정확하게 나타내면 이거야. 이거 흰색을 쓴다 그냥. 여기도 나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지. 확률 밀도 함수 fx를 그려봤을 때 구해봤을 때 식으로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의 지수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식인데 이거 당연히 몰라 너네들은. 나도 몰라. 알았음? 그걸 따르는 곡선을 뭐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한다라는 뭐 어떤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 저건 물어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 나와도 계산 못해. 저거 어떻게 적분할 거야? 맞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다? 우리는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n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기 평균과 여기 분산을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의 제곱꼴로 보통 쓰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으며 그때 누구를 그려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까 말했던 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간다. 요게 이제 정규분포의 정의가 되는 것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대칭형인 뭐 종 모양의 곡선 이런 식으로. 뭐 그게 이제 정규분포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해? 우리는 뭐 하러 가겠네? 민넓이를 통해서 뭐 하러 가겠네? 확률을 구하러 가겠지. 자, 근데 민넓이,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민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 당연히 인테그럴. 정적분으로 구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확통이야. 너네는 특히나 수토랑 확통을 같이 배우고 있어. 확통에서 인테그럴 물어보고 싶겠냐? 아니지. 당연히 수토에서 물어봤는데 뭐하러 또 확통에서 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인테그럴은 웬만하면 계산형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오면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돼. 어차피 그래 봐야 수투 수준에서 물어볼 거야. 확통에서 나오는 인테그럴은. 알았음? 오케이? 그리고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돼. 아, 이게 넓이, 즉, 확률이네 라고 읽을 줄만 알면 되고 그럼 너희들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사실 이렇게 표준화라는 걸 진행했었던 거 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일단은 그래서 얘를 뭐 한다? 정규분포를 뭐 한다? 변수, 확률 변수 x를 표준화라는 거를 진행한다. 자, 표준화가 뭐냐면은 x라는 확률 변수를 g라는 확률 변수를 바꾸는 겁니다. 그때 바꾸는 공식 뭐였는지 기억나? x를 어떻게 했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해요? 그것까지는 확률은 몰라도 돼. 자, 확률 같은 게 기억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뭔가 공식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고 그 증명을 통해서 이해하고가 점점 줄었었잖아. 그지? 통계 쪽은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너는 갖다 써. 그냥 이게 다였단 말이야. 맞지? 정규분포도 역시 그런 느낌이 강하다. 왜 이런 계산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뭔가 증명을 하기는 그렇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는 가능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뭐 하느냐? 계산을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G에 대한 것도 따라가 볼까? 일단은 뭐 그래 봐야 결국은 어떻게 보면 x라는 거에 대해서 시그마분의 한 배, 상수배 한 것뿐이고 거기다 시그마분의 m이라는 상수를 뺀 것뿐이니까 정규 분포 자체가 흐트러지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어쨌든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지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알았음? 자, 어떻게 보면은 EX가 지금 M인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뭐? EG를 구해야 돼. easy. 자, 그럼 뭐야? E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지. 맞지? 그럼 뭐야? 시그마분의 1 E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아니야? 근데 EX가 뭐야? 그래서 뭐야? 즉, easy. G에 대한 평균은 얼마? 0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VX도 한번 가보자. VX가 지금 시그마 제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는 뭐 해보자? VZ 구해보자. 그럼 뭐야? V에 똑같이 이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VX를 시그마 제곱분의 한배. 맞지? 근데 VX가 뭐야? 시그마 제곱이라며.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산이 얼마? 1이 되는 거다. 자, 여기선 분명히 M과 시그마를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X라는 것도 M과 시그마가 있었을 거고, X 말고 X2라는 확률 변수가 있었다면 걔만의 M과 시그마가 있을 거야. 맞지? 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너네 학교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의 평균과 표준 편차, 영어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당연히 다 다르잖아. 그 여기서는 분명히 미지수 M과 시그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표준화를 진행했더니 뭐다? 0과 1로 바뀌었어. 그럼 수학이라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하면 뭐다? 평균과 분산이 각각 0과 1이 나오는 거고,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분포도 뭐 해주면, 표준화를 진행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평균과 분산은 0과 1이 되는 거야. 그게 표준화의 첫 번째 이유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로 잘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준화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야? 좀 이따 얘기할까? 두 번째. 두 번째부터 얘기할까? 두 번째가 뭐야? 서로 다른 기준을 여러 가지 확률 변수라고 하죠. 뭐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게 된 거지. 왜요? 자,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이번 수학 시험이 예를 들어서 80점이 나왔고 영어 시험이 90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뭘 더 잘 본 거야? 새끼야, 조나! 얘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래. 수학이 80점, 영어가 90점이 나왔다고 쳐보자. 뭘 더 잘 본 거야? 아니지. 그 점수를 가지고 보면 모르지. 새끼야, 네 실제 성적 말고. 자, 왜? 영어가 90점이니까 영어 잘 본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1컷은 95였을 수도 있잖아.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이 75점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1등급 컷을 넘긴 수학을 당연히 잘한 거지. 1등급 컷에 못 미친 영어보다. 그렇지 않아?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도구. 뭐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전부 다, 모든 과목을 전부 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0과 1로 맞춰 놓으면은 그때 G가 가지는 값만 딱 보자마자 얘는 더 잘한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그런 도구가 된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진행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기 승우한테 얘기했던 건데 정규 분포는 뭐다? 이걸 통해서 fx를 인티그럴을 통해서 실제로 수계산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과목이나 단원이 아니야. 뭐 한다? 이미 확률은 다 지들이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돼. 즉, 뭐 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르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 똑똑한 분들이 미리 확률을 싹 다 계산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 표를 보고 확률을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갖다 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걸 진행한다. 실제 수학 성적,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라는 거는
사실 2025년에 2학년들의 수학 성적과 2024년의 수학 성적, 23년의 수학 성적, 22년의 수학 성적, 아름고의 수학 성적, 중천고의 수학 성적, 해밀고의 수학 성적, 맞지? 그런 식으로 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마다 이 학생들이 성적이 뭐가 더 잘 받니, 뭘 더 못 받니라는 거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그때 수계산을 하면 미친놈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컴퓨터 엑셀에다가 쫙 계산기를 만들어가지고 입력만 딱 했더니 이 학생의 성적이 G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몇 점입니다, 몇 점입니다, 몇 점입니다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오케이? 그런 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잘 받는지, 그래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선생님들도 계산할 거 아니야. 그걸 그때마다 다 수계산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다 때려 데이터 값 딱 입력시키면 그냥 알아서 계산이 등급이 쪼르륵 튀어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이 뭐 했겠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매해마다 다 달라지는데 그걸 지가 수계산하고 있겠니? 컴퓨터가? 아니지. 그 프로그램의 로직은 다 표준화를 해가지고 등급을 빨리 산출할 수 있게 뭔가 도구를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알겠니? 약간 뭔지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정규분포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어. 자, 배경 설명인데 어때? 방학 때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기억을 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것만 가지고 그래서 정규분포가 뭐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지? 그냥 대칭형이구나 정도까지 말고 표준화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물론 저 공식을 외워야 된다. 표준화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고, 표준화하고 나면 그냥 평균과 분수는 각각 0과 1이 되는구나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계산형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하죠. 저 새끼 너무 졸려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자, 가봅시다. 일단 1번 M 시그마 제곱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한데 확률면 팩트를 가지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18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하대? 확률이 똑같대. 자, 하나는 작거나 같은 거고 하나는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대칭형을 살리는 문제네. 근데 12라는 어떤 작은 수치와 18이라는 어떤 큰 수치를 가지고 유승우 좀 깨. 작다 크다를 만들었는데 확률이 똑같다 뭐하다 넓이가 똑같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똑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둘이 대칭형에 있다. 그래서 M은 얼마? 15가 되는 거지. 알았지? 이런 대칭성 살리는 문제, 제일 기본 문제. 두 번째, 이번에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의 2배, 표준 편차에 대한 2배만큼 커져 있으면 뭐다? 0.477가 된대. 그런데 얘는 뭐야? 라고 물어봤다. 결국 뭐야? 또 대칭성 문제지, 이거는. 맞죠? M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 시그마만큼 가 있는 M 플러스 2 시그마에 대해서 뭐야?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772.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M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해서 얘만큼 같은 간격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 놈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이 부분을 물어봤다. 크거나 같은 거네. 이런 젠장. 다시.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야 이거?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디야? 여기를 전부 다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 확률을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이 부분은 0.477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9. 절반이니까. 그래서 그 둘이 더해서 답은 0.9772가 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확률 구할 때 뭐 하라 그랬어? 식으로 자꾸 주절주절 하지 말고 저 곡선 좀 그려가지고 대칭성 좀 보면서 찾아가 달라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 방학 때. 맞나요? 예.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풀이에. 알았음? 자,
3번, 4번, 5번, 6번까지 풀어봐. 3, 4, 5, 6. 똥 싸고 있네, 웃고 있으면서. 자, 3번 가보자. 베베 꼬지 말고. 자, 3번 가자. 이거 뭔데야? 이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액. 아, D야? 아, 오케이. 아, 하긴 그러겠네. 1.0, 2.0인 거니까. 자, 가자. 여기에 뭐라 돼 있어? 여기는 스몰 g일 거고. P, 0, 대문자지, 소문자지. 그지? 아, 씨발로만. 당연한 거냐? 0에서부터 G라는 1.0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0에서 1까지. 뭐에 대하여? G라는 놈에 대하여. 요 녀석의 확률을 주는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이거야. 뭐. 이게 바로 표준정규분포의 일부분이지. 확률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너희들은 뭐다? 데이터를 너희들이 수계산으로 인테그럴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를 보고 읽어서 그냥 그 값을 가져다 쓰는 거라 그랬지. 맞지? 확률을 구하래. 어디서부터? 60에서부터 90까지.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평균이 70에다가 여기가 10에다가 여기가 뭔 소리야? 60에다 여기가 뭐야? 90에다가 이 확률을 구하시고가 맞긴 하겠지. 근데 우리는 표준화 한 놈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뭐 해준다? 표준화를 해서 P를 구한다. 맞지? 그래서 표준화 공식은 너네가 지금은 뭐 오늘은 보고 했을지 몰라도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았죠? 항상 뭐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누기? 시그마로 나누기. 알았음? 시그마인지 시그마 제곱인지 잘 기억하고. 자, 어쨌든 뭐다. 얘는 뭐예요? 60에서 평균 70을 빼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을 표준편차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뭐야? 2겠네. 그러면은 뭐야? 우리한테 그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0을 가운데로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 정규분포곡선에 대해서 마이너스부터 2까지다 보니 우리한테는 뭐다? 일단 첫 번째 요거 어디? 요거 0.3414. 그 다음에 여기 뭐? 요거 둘이 더해준 게 우리의 답이겠다. 맞지? 얼마야? 0.8185. 알았음? 뭐 다들 맞게 구했겠지? 응, 가자. 4번. 확률 변수엑스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허여여여여여. 자 가자. 뭐야? 결국은 X라는 변수에 대해서 K보다 클 때 Y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 K보다 클 때 근데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에 대해서 뭐야? 똑같은 확률을 똑같은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결국은 뭐다? 똑같이 크거나 같다면 이게 작거나 같다면 문제가 또 살짝 달라진다. 똑같이 크거나 같으면 이 두 데이터 자체가 뭐야? 표준화를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지. 1.0이면 같이 1.0, 2.0이면 같이 2.0, 마이너스 1.5면 같이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 K를 뭐 표준화를 합니다. 아까 거꾸로 읽었네. 뭐 2를 빼고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여기서 K를 뭐로? 2를 빼고 4로 나눈 거. 그 둘이가 같아지면 끝인 거지. 양배는 몇 배? 12배. 그럼 뭐예요? 8K-8 이런 거 이제 2배 안 하는 동원이 같은 실수하면 안 되고 3K-6 예리하시냐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실수했었죠. 이거 넘어가면 뭐야? 2예요. 그래서 K값은 얼마입니까? 5분의 2입니다. 맞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끝.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니스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현마저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야? 상황이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항분포처럼 이 문제가 이항분포임을 따르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파악하세요가 아니라 정분포는 웬만하면 준다 그랬지. 그래서 뭐야? 아, 한 개의 무게를 X로 잡으면 정분포를 따른다. 56에다가 0.5의 제곱짜리.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야? 이는 하나를 뿅 뽑았을 때 무게가 뭐? 55.5, 56.5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때 여기서 내가 나중을 위해서 강조할 거. 한 개를 택한지, 세 개를 택한지, 다섯 개를 택한지 잘 봐라. 여러 개를 택하는 문제와 하나만 고르는 문제는 다르다. 우리는 X라는 확률 변수 뭐야? 한 개의 무게야. 알았지? 여러 개를 고를 때는 그때는 또 다르게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뭐다? 확률을 구하시오. 그 한 개의 무게가 55.5 이상
56.5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확률을 구하는데 표준화 한 놈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주고 있다. 맞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표준화를 해서 비교해줘야겠네. 표준화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G가 되면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요 뭐야? 0.6816이 되겠지. 알았음? 됐음? 알았죠? 맞았냐? 다행이다. 다음. 어느 대학교 학생 400명에 대해서 몸무게를 물어봤더니 평균이 50밖에 안 된다고요? 다들 술 처먹느라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대학생들이 몸무게가 평균이 50이다? 이거는 술 처먹어가지고 지금 밥을 안 먹었습니다. 다들 기아 상태예요, 지금. 내가 그랬거든. 내가 고3 때, 그래도 살이 좀 쪘어. 그때 당시는. 지금은 더 쪘고, 당연히. 고1, 고2 때 내가 65kg, 68kg 언저리였다가 고3 때 75kg인가 78kg까지 쪘었거든. 근데 있잖아. 와. 대학교 1학년이 딱 돼가지고 1학기를 지나고 나니까 있잖아. 다시 65kg까지 뚝 떨어졌어. 야, 근데 문제는 있잖아.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있잖아. 내 몸무게가 54kg까지 빠지더라. 근데 난 별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나중에 3학년 돼서 운동 많이 했고. 이때 당시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뭔가 진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야. 뭔가 막 동아리 하고 대회 나가고 이런 거 하기 바빴지. 내가 뭘 많이 안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많이 안 한 게 밥은 물론 안 먹었다고. 안 먹었더라고. 이유는 그 전날 술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 밥 잘 드세요. 알았죠? 술 적당히 드시고요. 아무튼 가자. 50kg래. 그래서 뭐야? P. 뭐 하는 거지? 44 이하네? 이상이네? 에이씨. 44 이상, 58 이하. 자, 계산을 해보자. 뭐야? P. 표준화 진행한다. 맞지? 44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Z. 그 다음에 여기 나면 뭐야? 2. 그럼 이제 또 뭐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여기서 마이너스 1.5, 여기서 2. 확률을 요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야? 0.99, 91. 0.91. 자, 근데 내가 구한 건 뭐야? 확률. 확률을 다른 말로 고치면? 비율인 거지. 오케이? 44 이상 58 이하의 학생들이 비율이야, 비율. 그런데 전체가 400명이니까, 그러면 비율이 100명당 91명이 이 범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400명이니까 뭐 해주면 돼? 400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뭐예요? 364명이 되는 거지. 400명 중에 300명이 다 44랑 58 이하라고? 한국 대학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지? 저기 이제 좀 가난한 나라의 어느 대학교인가 봐요. 44, 58. 여학생인가? 근데 여학생이면 여학생이라고 했겠지. 여대! 여대 가능하겠다, 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여대는 저 비율이 나올 수 있겠다. 연세대면 안 되지. 연세대가 50kg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되냐? 되냐? 간다, 마지막. 이제 7번, 8번 가보자. 뭐로 시작했어? 이항분포. 얘들아. 갑자기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가 왜 나오는지는 옛날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 자, 다시 간다. 요거 이제 필기 좀 싹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너네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였던 이항분포, 그리고 오늘 내가 설명한 정규분포. 우리가 요 두 개의 분포를 묶어가지고 다 뭐라 불러? 확률 분포라 그런다. 맞지?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또 이 그림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쏠렸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그때 확률 변수 x의 이름은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맞지?
그리고 확률 함수에 대한 이름은 뭐다?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불렀었고, 기억나?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 부르고 있었지. 아, 불렀었지가 맞다. 연속은 우리 이제 내가 했던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하기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 항상 확률 분포 표를 그리라고 했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려왔었었고 밑넓이가 1인 걸 이용했었었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결국 물어보는 게 뭐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EV 시그마죠. 물론 P를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표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확률 두 개 뭐 더한 거, 세 개 더한 거, 뭐 다 더하면 1인 거. 이 정도가 다라서, 그지?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야? 연속확률 분포에서도 EV 시그마를 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주로 물어보는 게 지금 계속 확률 계산하고 있잖아. P를 물어보는 게 제일 대부분입니다. EV 시그마는 웬만하면 제공을 하는 재료인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독특한 녀석들이 두 가지가 있다. 각각 한 가지씩. 뭐, 얘는 이항분포. 응? 얘는 정규분포. 맞나요? 그러면서 사실 필기를 시작하지, 내가. 자, 이항분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항분포는 뭐라 그래서? 정의가 사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확률이 항상 일정해. 어떤 사건을 잡든. 그래서 나는 고정된이라고도 하고 일정한이라고도 많이 했죠.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독립 시행이 있을 때 여러 번 반복을 시행합니다. 맞나요? 그때 우리는 뭐 해? 그 어떤 특정 하나의 사건을 잡아가지고 특정 사건의 발생 뭐를 제일 중요한 거 두 글자 이런 횟수를 x 확률 변수로 잡으면 그 분포는 이항분포다라고 했었고 이항분포에서도 뭘 물어본다? 이의 시그마를 물어봤었지. 그때 계산하는 방식은 E는 NP, V는 NPQ, 시그마는 루트 NPQ니까 그냥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이항분포는 뭐다? X, B, NP라고 썼었지. 맞죠? 요게 이제 이항분포 끝이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강조했던 건 뭐였다?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상황 여기 있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단어는 살짝 바뀌고 실생활에 대한 용어들이 조금 살짝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읽어보면 요 얘기야. 그걸 보면서 이 X는 이 항목을 따르는구나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단원이라 그랬었지. 맞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항품을 숨기는 방식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흔하게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질 때?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 뭐로 주어져? 독립시행의 확률로 주어질 때.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다? 이 P를 가지는 X라는 확률 변수는 이 항포다. 어디에 있어? 요 문제잖아. 누가 봐도 저 확률 질량 함수는 뭐다? 독립시행 확률인 거 알아야지. 몇 번 반복 시행했어? 48번.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왜 4분의 1이야? 48CX로 잡았는데 4분의 1이 X승이니까. 맞죠? 4분의 3은 P가 아니라 Q겠지. 1만 있으면. 맞죠? 뭐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 두 번째, 정규분포는 뭐다? 뭔가 정의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긴 한데 그냥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다? 이런 식으로 생기기만 하면은 대칭형에다가 종모의 곡선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면 되고 실제로는 fx가 아까 막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뭐 이 원래는 이거긴 해.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정분포라고 한다고 했고 결국은 뭐다? 넓이를 이용하는데 뭘 이용해서 표준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들어? 표준 정규분포. 표라던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 확률을 찾아가는 넓이로 가는 거지. 알았죠? 알았지요? 예. 그러면서 x는 뭐다? n, m, 시그마. 자, 이게 이제 뭐 확률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마지막 한 내용 하나 남았지. 뭐 이것만 가지고 보면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는. 요것만 가지고 가도 생각보다 많이 쉬워. 지금 너희들 술술술 잘 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실생활 활용형 문제로 넘어갔을 때 제일 어려운 거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다? 요 두 개 섞은 문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게 바로 뭐야? 제일 쉬운 순한맛. 7번이지. 원래 너희들한테 이제 좀 매운맛으로 주기 위해서는 뭐 하겠어? 이항소를 따른다? 안 하지.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720번 반복할 때 뭐 3이 나오는 사건을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서 시작하겠지. 그게 딱 저거잖아. 720의 6분의 1. 맞죠? 그러면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뭐 100번 이상 140번 이하 3의라는 눈이 100번 이상 140번 이하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딱 이 문제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을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요? 이항문포를 따르는 상태에서 확률은 계산을 하는 방법이 100을 먼저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720C 100 6분의 1에 100승 6분의 5에 620승 그리고 720에 C에 101 6분의 1에 101승 6분의 5에 뭐 620승 619승 등등등 계속 더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더해지는 게 뭐야? 720에다가 A라이씨 720C에다가 140에다가 6분의 1에 140승 6분의 5에 6 뭐야? 이거 얼마야? 580승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걸 다 더하는 게 답이야. 틀린 거는 아니지. 저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맞나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야? 사실 제일 첫 번째 확률 저거 하나 구하라고 해도 사실은 미친 문제인데 저거를 뭐 10개, 20개, 40개 더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구해야 되는 거야. 이 풀이가 틀린 거지. 그러면서 힌트를 제공한 게 어디 있어? 바로 뒤에 있잖아. Z, 뭐, 표준화를 하세요. 표준화는 정경포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 게 뭐 해야 돼? 이항이 아니야.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쓱 넘어가는 문제. 그지? 연결고리 문제. 뭐야? 어떤 상황이어야 돼? 이항분포에서 뭐를 만족해줘야 돼?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뭐라 쓴 거야? 저 뭐야? 충자가 왜? 충분히 크면 그 분포는 뭐 한다? 근사적으로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이제 따른다.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이 충분히 크다가 뭔데 몇 번 해야 충분히 큰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을 해도 정분포를 따라가기도 하고 보통은 100번 이상, 50번 이상, 뭐 30번 이상 하게 되겠지.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뭐야? 확률을 방금처럼 너무 많이 더 하라고 했대. 그지? 그럴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 줄 수 있으면 돼. 알았음? 알았음. 자, 그래서 뭐 해요? 자, 요 문제는 일단 정근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써보면은 x가 따른다. 누구를? 이항분포를. 뭐 720에다가 6분의 1을. 근데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정근포를 따른다. 여기가 뭐? 평균. 평균 얼마야? 둘이 곱하면 되니까 120이지. 그리고 NPQ.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얼마야? 100이죠. 10제곱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누구는? P. 100보다 크거나 같고 14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뭐야?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이놈의 두 배 답은 0.9544가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다. 뭔 말할? 이항표에서 정근포로 쓱 넘어가는 문제. 알았지? 제일 기본 문제 풀어봤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심화 문제도 몇 개 풀어보자. 일단 8번을 풀어주시고요. 8번 다 하고 나면은 저 뒤로 넘어가 보자. 이 1등 문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28번. 31번. 46번. 4개. 그러면 8번은 패스하고 28번 한번 풀이하러 갑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 400명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 상위 2%. 자, 저 2%도 뭐야? 비율이야, 결국. 100명 중에 2등 이내. 맞지? 400명이니까 뭐 8명이겠지. 어쨌든 100명 중에 2등이라는 상위 2% 저것도 역시 비율입니다. 알았죠? 대신에 평균 주변이 아니라 이제 상위 쪽으로 가는 거지. 어쨌든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 전체 성적이 평균이 77점, 평균 편차가 3점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성적이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 77점, 표준 편차 3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를 A,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를 B. 이거는 쉽지? 당연히 아까 말했던 8명이니까. 그지?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안에서 또는 그냥 정규 분포 곡선 안에서 상위 퍼센트 요거. 맞지? 여기가 뭐다? 0.02가 되도록 하는 그런 누구 찾기? 얘 찾기. 알았죠? 오케이? 요거 찾아가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확률 분포표가 어때? 확률 분포표래. 정규 분포표가 어때? 표준화된 걸로 나와 있다. 그치? 여기가 얼마? 이겠네. 왜? 여기가 0.48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2를 찾아주는 거야. 원래 점수로. 맞지? 얘는 B 점수고 그래서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점수고 우리는 x를 찾아가야지. 맞니? 그래서 x는 뭐다? 이 시그마에다가 다시 m 더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맞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뭐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겠지? x에서 평균 빼고 3으로 나눈 것 그게 뭐가 나오게? 2.0이 나오게. 어쨌든 83점. 다들 맞았나? B는 83. 답은 91? 9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31번. 이거는 뭐야? 확률 질량 함수가 와우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결국 독립시행의 확률로 주어져 있어. 아이야. 그래서 x가 따르는 것은 뭐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맞지? 그래서 반복 횟수를 보니까 몇 번? 100번 반복 시에 반복 횟수 파급 발생 확률은 x번 x번에 맞춰져 있는 저 p를 따라가는 거지. 되니? 근데 여기서 뭐가 주어졌어? EX가 주어졌다? 뭐야? 100P가 주어졌네. 그러면 P는 얼마? 5분의 1로 찾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때 우리한테 갑자기 확률을 졸라게 많이 더해보세요. 0번 발생하는 것부터 한 번 발생, 두 번 발생, 30번 발생하는 확률들을 다 더해보세요. 말이 안 된다, 그치? 이항분포인데 확률 너무 많이 더하라고 한다. 한 3개만 더하라고 해도 미칠 짓인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항분포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래서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 요 화살표 나는 이제 요 물결로 쓰는데 원래는 물결 아니야. 원래는 물결 아니야. 그냥 화살표야. 나는 이제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어쨌든 평균 얼마? 20. 5분의 4를 곱해서 얼마야? 16? 4제곱. 그때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뭐 하면 되겠네? 표준화하면 되겠네. 2.5.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2.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확률을 싹 다 더하기. 이쪽은 0.4938. 이쪽은 0.5. 답은 0.9938. 그럼 지금 저 0부터 2까지 저거는 페이크였던 거지. 알았죠? 알았죠? 0.9938.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몇 번? 46번. 오늘 마지막 문제. 봐보자. 뭐야? 과수원이 나왔다, 그치? 우리가 지금 과수원 공부하러 왔니? 수학 공부하러 왔죠? 자, 갑니다.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 400. 표준 면적 얼마? 50짜리 정근포 다릅니다. 자, 갑니다. 사과 하나의 뭐에 대해서? 무게에 대해서. X로 잡아줬더니 뭐야? 정근포를 따른대. 400개. 표준 면적 50짜리.
그래서 442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하겠대요. 맞죠? 1등급 상품은 뭐다? x가 44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그런데 이 수확한 사과 중에서 뭐 합니다? 100개를 뽑아봅니다. 100개를 뽑아본다? 그럼 뭐야? 과수원에서 사과가 뭐 한 5개 열리고 끝이냐? 아니잖아. 과수원의 사과, 네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과들이 열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해준다면, 만약에 확률로 고정을 해준다면은 사과 하나 딱 뽑아서 1등급이 나왔어. 그럼 그거 뺐다고 해서 다음 거 뽑을 때 확률이 바뀌겠니? 아니잖아. 한 10개밖에 없으면 바뀌겠지. 그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사과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 빠졌다 해서 확률이 바뀌진 않아. 그지? 그럼 100개를 뽑을 때 하나를 뽑을 때마다 항상 1등급 상품이 나오는 확률은 일정하겠네. 그럼 저 100번 뽑는 게 반복 시행 횟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확률이 바로 뭐다? 하나를 뽑을 때 1등급 이상이 나오는 확률인 거다. 맞지? 어쨌든 그때 뭐야? 100번 뽑아보는 시행을 반복했을 때 뭐해? 1등급 상품이 나온다라는 확률이 일정한 놈이 24번 이상 발생하는 확률을 모두 찾아요. 뭐야? 이항문포로 넘어가 주셔오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직접 지금 현재 뭐 해야 돼? 이 확률을 찾아봐야 되겠다. 맞지? 원래는 요거. 가보자. 뭐요? Z 442 빼기 400 나누기 50. 50분의 42, 100분의 84, 0.84. 0.8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 여기가 얼마야? 0.3밖에 안 되네. 얘네 얼마? 0.2네요. 됐죠? 즉, 사과 하나를 뽑았을 때 1등급이 나오는 확률이 10분의 2, 5분의 1이라는 확률이다. 맞지? 그렇게 뭐 했다? 뽑아볼 것이다. 맞나요? 그때 1등급이 나오는 개수 여기 지우자. 이쪽으로 가자. 저기 너무 좁다. 그때 100번을 반복하니까 우리는 1등급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y로 잡아보자. 뭐야? 이항분보다 알겠지. 100번 반복 시행 뽑을 때마다 0.2.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야? 1등급이 나오는 횟수가 24번 이상인 것도 뭐야? 또 이항분포인데 확률을 너무 많이 물어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또 만드셔야지. 맞죠? 곱해주면 20이야. 20에다가 0.8을 곱하면 얼마야? 16이야. 그때 확률은 짜자잔 24 빼기 20 나누기 4 얼마? 1. 1보다 더 나타난 확률을 찾아보래요. 뭐야? 0.34, 0.16. 그게 우리의 답인 거지. 맞았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 만들고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만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항분포 섞은, 이항분포 정규분포 섞은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 더 있고 이거랑 같이. 오케이? 46번과 하나 정도 더 있을 거다. 알았나? 그래서 이게 제일 최고 난도라고 보면 돼. 정규분포에서는. 알았음? 이거를 너네가 정확하게 풀 수만 있으면 돼. 내신 요 정도가 거의 킬러라고요. 쉽습니다. 이번 기말. 생각보다.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